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는다고 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 평생 직장 믿는 분 별로 안 계시죠. 뭐 저조차도 지금 있는 회사가 첫 회사가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건데요. 이 회사를 이직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일 겁니다. 다닌 동안에 퇴직금이 쌓여 있을 텐데,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쌓여 있는데 나가게 되면 그걸 받는단 말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거를 이제 무조건 IRP로 이체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 즉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직하면서 받은 거를 그냥 통장으로 받아서 그냥 사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대출을 갚는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퇴직연금 관련해가지고 제도가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관련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4월 14일 이후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받은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 관리 요령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미래라는 분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퇴직금 받기 스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래 씨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10년을 다녔고요. 2022년 8월 30일까지 출근한 다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퇴직금은 약 3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나이는 40세입니다. 자, 그럼 김미래 씨의 퇴직금 받기 첫 번째 스텝은 뭘까요? IRP 의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기입니다. 올해 퇴직연금 관련돼서 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RP의 경우가 바뀌는 건데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셔도 받은 퇴직금을 전부 IRP에 넘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바뀌는 거고요. 그럼 이제 김미래 씨의 사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까 8월 30일 날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도가 바뀌는 게 4월 14일이니까 이후이시기 때문에 변경된 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변경된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무조건 다 IRP로 옮겨야 되는 것이냐? 예외는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55세 이상이시면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IRP 이전이 면제가 됩니다. 그냥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시금으로. 두 번째는 금액입니다. 300만 원이 넘는 사람만 의무 이전입니다. 즉 3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받아서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김미래 씨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0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5세 이하이시죠. 그리고 받은 퇴직금이 3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미래 씨의 경우는 IRP를 일단 다 넘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미래 씨가 한 57세 정도 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받은 퇴직금을 IRP로 넘길 수가 없는 거냐? 넘길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넘기는 거에서 면제가 된다는 말이지 본인이 원하면 넘기시는 건 가능합니다. 자, 김미래 씨는 본인이 IRP를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제 IRP 계좌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IRP에 가입할 금융회사 고르기입니다. IRP를 어디서 가입할 수가 있는 걸까요? 금융회사에 웬만한 데는 된다고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증권사, 은행, 그리고 보험사도 됩니다. 다만 이제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은행이나 뭐 보험사 중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안 되고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은 어디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입하는 절차는 본인이 가면은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그 자리에서 뭐 확인하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IRP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특징들은 똑같습니다. 같은 IRP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IRP에 가입하신 다음에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거나
또한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IRP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은 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붙고요. IRP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업권별로도 물론이거니와 같은 업권 안에서 예를 들어 같은 은행 혹은 같은 증권사들 안에서도 수수료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최근에는요, 이 IRP도 금융업권 간의 경쟁이 좀 붙어서 과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IRP를 그러니까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핸드폰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IRP가 가입이 가능하세요. 뭐 신분증 같은 건 어떡하냐?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입이 가능한데, 물론 모든 회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IRP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 두 번째로는 운용 상품, 세 번째로는 연금 수령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미래 씨는 여러 금융회사를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시다가 아무래도 월급 통장도 만들고 뭐 대출 받는다거나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이제 주거래은행에 IRP를 만드는 게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IRP 계좌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김미래 씨의 퇴직금 받기 스텝 3는 IRP에 들어올 퇴직금 확인해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사실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겠지만 이게 얼마인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이게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이나 계산 방식은 비슷한데 마지막에 근무할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연봉하고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냐 이걸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근무 기간 안에서도 이게 그냥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가 근무 기간인 것이냐? 사실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뭐 휴직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물어봐서 아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정확하진 않다. 근데 이 금액이 계산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계좌로 꽂히는 거는 아닙니다. 금액이 계산되면은 거기서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년도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고요. 몇 년 동안 근무했느냐도 중요하고 지금 받는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이 자신의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직접 하신다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국세청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의 계산기를 만드셨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앱으로도 있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 앱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메뉴들 보시면요.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서 본인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얼마고 이거를 가상으로 넣어볼 수가 있거든요. 넣어가지고 계산하기 딱 누르시면 퇴직소득세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와요. 그럼 IRP로 넘어갈 때는 세금이 얼마냐? IRP는 퇴직소득세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내고 나중에 냅니다. 나중에 언제? 받을 때. 정말로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라는 곳을 다니지 않는 순간이 그럴 때 이제 빼서 쓰게 되는데 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데 이게 상당히 커요. 왜냐면 어떤 IRP 안에서도 그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 운용할 때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굴리는 거하고 세금을 떼지 않고 굴리는 거는 원본 자체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운용 수익도 더 많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다면 IRP로 옮기는 것이 제도적으로 옮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세금적으로도 확실하게 유리하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RP로 퇴직금 받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IRP 의무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IRP에 가입할 금융회사를 고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스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